네, 유한타증권으로 가겠습니다. 박진희 부장 만나보는 지니스 오프닝 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분위기 먼저 읽어주세요. 네, 장 초반보다는 좀 물러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형주들 좀 약한 모습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금융 섹터도 좀 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도 많이 약한데요. 오늘은 또 철강, 비철금속들도 좀 약한 모습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조금 반등이 있었던 화장품 섹터주들도 좀 변동성 커지면서 차익 실현 매물에 시달리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2차 전지 소재, 특히 지난번에도 강조드린 대로 구리, 동박 섹터주들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 그 외에도 다른 종목 섹터 안에 있는 다른 종목들도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못 올랐었던 대주전자도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에서 오늘도 게임주 또 메타버스 관련주들 강세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좀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약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라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좀 대형주 섹터들 전체적으로 약하고요.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엔터주들도 오늘 좀 하락세가 좀 뚜렷합니다. 그래서 사실 주가가 좀 많이 오르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경향들이 좀 있는 편이고 지금 미용 뷰티 섹터 쪽들 중에서 필러 쪽, 이제 파마 리서치라든지 최근에 좀 조정받았던 대웅제약 이런 부분들로 조금 상승 대열에 있는 게 좀 눈에 띕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반도체 소부장들도 오늘 상당히 좀 강한 모습, 어제 막판부터 강세였었는데요. 오늘 그런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섹터는 2차 전지, 구리, 동박 섹터 중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좀 강한 섹터라면 게임 메타버스 섹터 이쪽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눠서 또 전략 세워주시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말미에 말씀해 주셨던 게임 메타버스 이쪽에 강세 흐름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떤 재료가 있었던 건가요? 사실 크게 뭐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최근 시장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의 강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금리가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주, 성장주 섹터들이 강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원재료 가격이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실적도 나오는 데다가 인플레에서도 안전하다 보니 다시 또 그런 기술주 쪽으로 좀 이동했습니다. 어제 앨런 머스크가 아시다시피 트위터 지분을 9.2% 사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또 영향도 받았겠습니다만은 최근에 게임주, 특히 중소형주 중심으로 한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고요. 그 이면에는 메타버스라든지 그다음 P2E 게임, 그다음에 암호화폐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게임즈 섹터 중소형주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액션 스퀘어도 급등하고요. 드래곤 플라이는 어제도 상한가인데 오늘도 지금 상한가 들어간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NC소프트 좀 대형주이긴 합니다만은 바닥에서 서서히 올라오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펄어비스 위메이드도 반등해주고 있고요. 넷마블도 마찬가지 흐름이 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 메타버스 섹터주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의 영향도 받았고 인플레랑 연결고리가 없다라는 점, 그다음에 실적이 어느 정도 꾸준히 나온다라는 점, 이 부분이 좀 영향을 주면서 최근에 주가 조정 이후에 시장에서 조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계속 관심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어제 후반부터 좀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쪽 반도체 소부장하고요. 또 2차 전지도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관련된 종목이 강합니다.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언론은 소재, 부품, 장비주들은 다시 또 이제 원재료 가격의 상승세도 있습니다만 그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업체들한테는 사실 수혜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실적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소재, 공정 재료 가격이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소재주들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또 러시아 문제로 인해서 탈세계화가 갑자기 탈세계화가 되버렸죠. 그래서 국내에 있는 로컬 업체들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실적으로 연결되고 또 최근에 하락도 강했었기 때문에 기대치가 계속 들어오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비주 중에서 보시면 이오테크닉스 상당히 강한 모습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진테크도 상승세의 흐름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은 리비안 쪽에 납품한다라는 것 때문에 약간 좀 토탈 부품 업체인 아머그린텍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기판 업체들도 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 소재 업체들도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이 최근에 좀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좀 바닥은 잡았다라는 인식이 2차 전지 외에 반도체 소부장 섹터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2차 전지는 이 시간 통해서도 계속 강조해드렸습니다. 계속 구리 동박 쪽에 대한 배터리사들의 투자가 계속 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렸죠. 오늘도 보시면 일제머티리얼즈 10만 원 넘어섰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도
유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다시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동안 좀 쉬었었던 대주전자도 초강세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동아기업도 초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양극재 쪽에서는 LNF, 에코프로비엠 강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동안 좀 움직임이 둔했었던 SK 아이테크도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전반적으로 소재 장비 부품 쪽까지 다 아르면서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모습인데요. 역시 좀 테슬라가 끌어주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받았고, 또 역시 이쪽 섹터주들도 원가 부담, 이런 부담들에서 조금 벗어나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부장이라는 이 흐름이 최근에 시장에 대변되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변되는 이런 흐름에 맞춰서 그동안 좀 기후로 인해서 너무 많이 빠졌던 부분이 다시 또 실적 기대감으로 일정 부분 시장에서 계속 부각되고 있는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이번에도 강한 쪽에서 골라봤습니다. 재지 종목군들 강한데, 좀 전에 이 소부장 얘기해 주실 때도 원자재 가격 상승 이 부분을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풀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원자재 가운데서 펄프 가격 상승으로 인한 또 수혜주, 이쪽은 또 수혜주입니다.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펄프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제지 업체들도 또 가격에 또 전가시키는 흐름이 좀 나타난다라고 보시겠습니다. 뭐 그동안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워낙 뭐 비료, 사료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다시피 지금은 인플레 시대입니다. 인플레에 맞춰서 가격을 계속 올릴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시장에 선호를 하고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단을 계속 선호를 하는 모습입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이런 단가들이 올라가면서 부담을 받는 기업들이 지금 가장 약하고 대형주들이 약한데요. 중소형주 단에서 계속 순환매가 좀 강하게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뭐 이제 펄프 가격 올라가다 보니까 제지 업체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뉘앙스가 낙폭 과대에 뭐 일정 부분 펄프 가격의 상승까지 좀 연결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제지 업체들이 펄프 가격 올렸다고 그 부분을 바로바로 제품 가격에 연동시키지 못했었다는 그런 부분들도 주가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에 뭐 뉴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빠르게 좀 가격 전가가 되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은 좀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뭐 제지 업체들 같은 경우는 낙폭 과대에 뭐 나중에 좀 가격을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과대했다. 과거에 좀 하락이 과대했다.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만큼 소재 가격, 제품 가격, 연동성 여부 이런 부분들이 향후 해당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해당 제지 섹터뿐만 아니라 다른 뭔가가 좀 원가, 원재료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가격의 그런 영향력이 주가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주는 기업들은 잘 선별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개의 키워드 오늘은 다 오르는 쪽에서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오프닝 픽 알려주세요. 네, 오늘 상당히 좀 시장 생각보다 좀 힘든 시장인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좀 개별주 중소형주 단의 흐름이 좋습니다. 워낙 좀 종목별로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도 계속 항공주는 좋습니다. 항공주는 좋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2차 전지도 계속 공략하시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오늘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보유하시는 쪽으로만 말씀드리고 추격 매수보다는 보유 쪽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낙폭 과대한 종목들 쪽으로 계속 레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5G 섹터주들도 레포트가 나오면서 계속 순환 반등이 들어오고요. 오늘 뭐 제지주들도 워낙 많이 빠진 상태 속에서 펄프 가격 그 기대감이 상당히 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게임 섹터주들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메타버스도 그렇고요. P2E 게임도 마찬가지라고 보겠습니다. 다시 또 원가 부담이 없는 섹터 쪽으로 시장의 시선이 이동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게임 섹터주들 그동안 좀 조정 많이 받았던 중대형주 단에서도 순환매 조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액션 스퀘어든지 드래곤플라이 이런 거 너무 급등 많이 했었죠. 그동안에 뭐 넥슨 쪽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쪽에서 좀 종목 찾아보신다면 뭐 컴투스라든지 펄어비스라든지 뭐 위메이드 이런 부분들도 좀 순환매가 계속 좀 돌 수 있겠다. 카카오게임즈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게임주들도 저가권에 있는 메리트를 조금 활용해 보시는 전략,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가 부담이 없는 섹터주들 중에서 2분기 실적에 그나마 좀 선방하거나 기대치가 있는 종목들, 뭐 미리 오른 뭐 엔터주들은 조금 조정폭을 좀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실적 발표 시즌까지는 불리한 제조업체 이런 부분들을 조금 피해가는 전략을 계속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낙폭과대주 오늘의 오프닝 픽으로 선정을 해주셨네요.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